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뚱뚱한 사람은 골다공증이 잘 안 온다고 배웠어요. 제가 참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덩어리가 너무 커서 아유.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 제안의 이동환 이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빵. 네. 우리 이선민 선생님. 오늘도 정말 골다공증의 이제 예방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시리즈로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오늘 하실 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좋다는 건 다 아는데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시려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좀 있으신 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중요한 게요. 네. 실제로 기사화 됐던 내용인데 네. 걷는 운동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네. 거의 되지 않습니다. 거의 되지 않는다.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골다공증을 위한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이론적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저희가 학교 때 공부할 때만 해도 뚱뚱한 사람은 골다공증이 잘 안 온다고 배웠어요. 그때는 이렇게 막 뼈가 눌려지니까 무게에 그렇죠. 의해서. 근데 실제로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렇죠. 문제는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골다공증은 좀 마르신 분들이 잘 오는 건 현재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차는 뼈대도 좀 두껍게 만들잖아요. 네네, 몸이 맞아요. 지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좀 작은 차는 조금 그 프레임이 작겠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뚱뚱한 사람이 골다공증이 적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맞아요. 그건 맞는데 맞아요.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연구를 또 보면 뚱뚱한 사람들이 염증도 많고 해서 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골파계도 생기니까 네.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논문도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뚱뚱한 사람이 뼈가 튼튼하냐? 네. 그럼 유지하기 위한 것도 그렇지만 네. 그만큼 뼈를 무거운 무게로 다지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예요. 무게로 다져주니까 뼈가 강해지는군요. 그렇죠. 네. 근데 가벼운 사람은 다져주지 못하는 건가? 덜 다져지죠. 아, 그렇네요. 근데 문제는 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네네. 뼈도 다져야 됩니다. 네. 이거는 무식한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로 과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라는 거를 오늘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 운동 중에 제가 첫 번째로 권하는 거는 당연히 무게를 드는 운동이에요. 네. 실제로 교과서에 저희가 공부하는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네.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 네. 웨이트 베어링 하는 운동이다. 맞습니다. 무게를 눌러서 이겨내는 운동을 해야만 좋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뭐 역기 들고 무게를 주는 거예요. 단지 반드시 상하방으로 주셔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워서 하는 벤치프레스는 네. 여기 뼈에는 좋겠지만 네. 우리가 골다공증의 키가 되는 뼈는 역시 골반뼈하고 척추뼈. 척추뼈거든요. 네. 이걸 눌러주려면 네. 상하로 눌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서서 눌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교과서에는 웨이트 베어링이라만 나오는데 사실 그 웨이트 베어링이 뭐 와닿지도 않고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봤는데요. 네. 이게 뭐냐? 네. 제자리 뛰기인데 네. 말 그대로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시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이 무게를 받도록 뛰어야겠죠. 네네네. 다만 네. 제가 이걸 권하는 이유는 네. 무게를 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관절에 또 그러니까요. 무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아마 고안해내신 방법이 이런 것 같아요. 가볍게 뛰는 거 정도는 어르신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단 전제는 네. 반드시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시고 네. 이제 또 층간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네. 야외에서 하시겠죠? 네. 사람 좀 한적한 곳에 네. 가셔서 가볍게 뛰시는 거예요. 가볍게. 네. 가볍게 뛰어서 무릎과 허리에 가벼운 충격이 주어질 정도. 네. 네. 이 과정을 하면 이 연구 결과는 제가 논문을 보진 못했고요. 네. 기사를 봤는데 네. 한 7% 정도가 네. 한 2, 3개월만 하는 경우를 가지고도 7% 정도 골밀도가 올라간대요. 오, 굉장한 방법이네요. 7%가 네.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큰 거죠. 야구로도 만들기 어려운 건데, 네. 그러니까 제자리 뛰기를 제가 참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네. 뭐 덩어리가 너무 커서 아유, 왜 그러세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좀 해보셔도 되고요. 네. 제자리 뛰기를 가볍게 해주면서 무릎에 무리가 안 갈 정도로 해서 네. 눌러주는 거죠.
이 운동 과정만 가지고도 상당 부분 골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팁입니다. 와, 오늘 정말 운동 중에서도 제자리 뛰기라는 아주 비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골다공증 걱정하시는 분들 예방하기 위해서 따라 하실 것 같은데 관절에 무리 안 가게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쿠션 높은 신발 그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네. 사실 체중이 나가는 분들이 몸무게로 눌리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적다는 얘기 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주에서 생활하신 분들 있잖아요. 무중력 상태에서 오래 있다 오신 분들이 골다공증이 심해서 온다는 얘기 있죠, 우주인들이. 그래요? 네, 그럴 수 우주인들이. 있죠. 그래서 또 수영 많이 하는 분들도 물속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무게를 눌릴 힘이 없어서 네, 그래서 또 수영도 사실은 골다공증에는 안 좋은 운동으로 돼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은 바로 말씀해 주신 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도 네. 맞게끔 자기 상태에 맞게끔 하는 게 현명한 맞아요. 거고요. 네. 그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 제자리 뛰기를 하시는데 네. 조금 젊고 관절에 부담이 덜 되는 분들은 조금 더 뛰셔도 되고요.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10cm 정도만 가볍게 뛰어도 아. 우리가 체중이 60kg 나가는 분이 뛰면요 실제로 받는 하중은 그거의 몇 배가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단 무리 안 가도록. 일단 네. 한 일주 정도 해보시고 네, 네. 무릎에 살짝 무리가 온다 그러면 강도를 조금 더 줄이셔야겠죠. 네,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중을 좀 두는 제자리 뛰기. 제자리 뛰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튼튼한 뼈를 위해서 네. 좋은 좋은 운동법 말씀해 주신 이선민 선생님께 박수 한번 저희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우리 닥터제한 TV의 마스코트 이선민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거니까 반드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제한의 이동환 이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